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에 낭만항구 배띄우입니다. 나른한 오후의 신선한 활력소 낭만항구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예. 출연하신 분을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야, 자, 가칭 민생당이죠. 예비 후보에 듣는다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선거구에 가칭 민생당 이윤석 예비 후보입니다. 후보가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낭만항구 나와주시니까. 예, 잘 왔습니다, 제가. 기분 좋게. 잘 오셨습니까? 예. 저번에도 한번 오셨잖아요. 예. 네. 저번에는 또 뭐 이 선거라든가 예. 공약을 말할 수 없는 예, 기간이어가지고 일절 뭐 예. 하시지 말라고 해서 네. 제가 저희도 안 이제 했어요. 예. 예. 철저하게 선거관리위원회 얘기를 준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가칭이라고 민생당이 출범을 했습니다만 예. 가칭 민생당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 아직 선관위의 공식 등록 절차를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 관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내용입니다. 나는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출마를 했는지. 흔히 쉽게 말하는 출마의 변이죠. 네. 자, 왜 출마하게 되셨는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구 어느 후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그 선거구죠. 선거구 내에서 국가를 향해서 예산을 따고 또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또 뭐 여기는 아무래도 농업 위주니까 농업 문제를 해결하고 또 뭐 이런저런 또 대형 SOC 사업을 국가로부터 강력하게 뭐 요구하기 위해서 뭐 출마를 했다고 보죠. 저는 과거를 꼭 굳이 돌아보면 이곳이 농촌 지역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일을 하셨고 뭐 어릴 적부터 그 뭐 농촌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뭐 차차 뭐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농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해결을 하고자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정치하시는 분을 만나서 제가 그분 허드렛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양발도 빨아드리고 출장 가면 뭐 이렇게 담요도 피워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했더니 그분이 또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셔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셔서 저를 국회 비서로 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거기서 일을 했더니 정치적으로 가서 지역에 가서 큰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가서 도의원을 한번 해라 해서 제가 무안에서 도의원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꾸 유권자에게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고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보답을 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서 결국은 또 지역 민원, 농업 그리고 또 본인이 바르게 서 있는 것 이렇게 해서 도의원을 제가 세 차례를 했습니다. 뭐 경쟁 후보들 또 영암에 있는 뭐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도의원을 했죠. 도의원을 하면서 또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로에 보면 일로 그 노인당 경로당이 그 상당히 그 어르신들이 아주 재밌게 생활하십니다. 거기에 그때 갔더니 너가 그 도의원을 하면서 어찌 됐든지 너 혼자 다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네 고향 전남 무안 삼양으로 도청을 이전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걸어서 세 번째 도의원 할 때 보니까 도의 의장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내는 걸 봤다. 한번 국회에 한번 가본 게 어쩌겠느냐 해서 그래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려고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님의 둘째 아드님이 현역 국회의원이셨습니다. 거기서 제가 무소속으로 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무안하고 신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또 어찌 됐든 민주당의 당 대표셨던 하나갑 전 우리 당 대표님과 제가 이렇게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겨뤘는데 뭐 두 분도 아시겠지만 신안에 제가 다리라든가 흑산도 공항 정말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국회에서 싸우고 그래서 그런 일을 했더니 두 번째 또 국회의원도 또 이렇게 당선을 시켜주셔서 결국은 국회의원은 이렇게 지역에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일을 제가 2번 하면서 상당히 해놨습니다. 무한 신안. 영암은 제가 앞으로 공약이 케이블카 월지산 케이블카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물론 후보들이 다 누구나 하실 수는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그러나 일을 제대로 또 맥을 알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들어가면 3선 국회의원이 되면 뭐 상임위원장도 또 뭐 기본적으로 우선 차례가 돌아오고 또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평생을 저는 그 국회 주변에서 뭐 장돌배기처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가 그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꼭 해보고 싶어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 예, 예, 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제가 이렇게 꼼꼼히 적었습니다. 아, 나 이게 참 너무 예. 꼼꼼히 적어요 요새. 네. 이제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네.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주셨어요. 예. 이제 도의원도 3선을 했고 또 삼양으로 도청을 이전하는데 뭐 활약을 좀 하다 보니 아 여기서 꼭 무협지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네. 일로 노인당에 갔더니 네. 어르신들이 국회의원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예. 권유를 해서 그러면 결국은 이 국회의원은 일로 노인당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 속에는 예. 어떻게 이런 촌사람도 네. 저기에 가서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하는가 항상 어. 동경을 했죠. 아, 예. 네. 그런데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는데 그 뜻이라는 게 뭐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로 노인당 어르신들이 가면 윤석이 왔는가 하고 이렇게 전라도 반가우셔요. 고향이시라. 그래가지고 야, 이 무림의 고수들이 좀 네. 길을 네. 가르쳐줬다는 네. 느낌이 그래서, 들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했더니 보궐선거였죠. 첫 예. 번째 상대가 김홍업 둘째 아드님을 꺾고 국회에 첫 입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2선을 하면서 이번에 당선이 되면 3선이니 정말 무안과 신안 그때는 지역구가 무안하고 신안이었죠. 그때 해놓은 일이 많으니까 3선 국회에 되면은 더욱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국회에 가야 된다라고 네.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정리가 잘 됐나요? 예, 아주 잘 됐습니다. 네. 아, 제가 칭찬을 많이 들어요 요새 예비 참그 후보님들한테. 인상 깊었던 게 예. 일로 노인당의 어르신들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로 노인당 어르신분들. 어르신들이 추천을 해서 이야, 재선까지 그렇군요. 이르렀군요. 자, 자, 그러면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대표적인 공약 3가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약은 많겠지만은요. 여기서 대표적인 공약 3개를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우선 영합은 뭐 무화과라든가 대봉감이라든가 또 농촌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느 후보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영암이 조금 불쑥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영암 올출산에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목포도 처음 케이블카 건설할 때 굉장히 염려들을 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대박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목포는 3.5km, 52km, 여수는 1.5km,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로 긴 케이블카가 우리 사회장님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말씀을 하십시오. 묻지 마시고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가 우리보다 더 저개발국인 베트남의 푸꾸옥이라는 데가 7.9km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관광객이 국제선이 그 조그만 제주도 섬 반도 안 되는 데인데 국제선이 취항을 하고 거기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알려진 지금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암 올출산에는 7.9km보다 더 큰 8km, 9km쯤 돼가지고 꼭 건설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게 뭐 목포 것도 사실은 보면 뭐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타당성만 맞고 조금만 뭐 이익이 남을 거다면 그 민간업자들이 뛰어들어서 목포도 아마 광주에 있는 조그만 건설회사가 와서 했습니다. 영암 정도면 뭐 삼성이나 현대 아니면 국제적인 어떤 컨소시엄으로 해서 제가 그걸 분명히 해낼 수 있겠어서 영암의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는 영암 올출산 케이블카를 공약을 지금 2년 전에도 한번 건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대표적으로 첫 번째 영암의 공약이고 두 번째 신안의 공약은 신안이 지금 바다가 많다고 해서 수산업이 신안을 뭐 어떤 경제를 좌지우지할 거라 생각하시는데 농업 위주입니다. 70% 이상이 농업이고 물론
기르는 양식업 같은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농업입니다. 그래 농업이 제대로 되려면 물동량이 뭐 임자도의 무슨 대파라든가 뭐 비금도초의 시금치라든가 또 염전이 많잖아요.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게 그 어떤 이런 물동량을 잘 배송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인데 그리고 또 신안이 뭐 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다리가 없을 때 지금도 다리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만은 오후 3시쯤 되면 배가 끊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몸이 아프다든가 무슨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육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국회의원이 바로 됐을 때 정말 첫 번째 저희들이 간절하게 해야 될 일이 신안에 이 어렵고 정말 힘든 신안에 연도 연륙 사업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14개 신안 읍면 중에 13개는 다리를 놓겠다고 해서 지금 대부분 제가 시작해가지고 제가 99.9% 했다고 해도 맞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내가 했다 하는데 제가 99.9% 했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14개 섬 중에 13개가 지금 다리가 놓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한 군데 흑산도는 목포에서 90km 이상인데 거기는 다리가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공항을 놓겠다고 공약을 해서 그것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정권에서 공항을 흑산도로 주고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경상도 강시에 포항의 이병석 국회 부의장이 자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 공항 안에 흑산도 거 안 해주네. 본회의장에 가서 좀 울릉도 공항을 하자고 자네가 역설 좀 해주소. 제가 마음에도 없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울릉도에 공항을 만듭시다. 그래 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그들은 3천억, 우리는 1,800억. 지기들은 또 그 땅도 없습니다. 할 줄로도 전봇대 파일을 바다에 박아서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흑산도에는 잘 해 나가고 있는데 철새가 중요한지 우리 신안 군민이 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부 환경부 관계자들은 철새 도래지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중단시키고 있어요 거의.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제가 첫 번째 영암 케이블카, 두 번째는 신안의 연도 연륙 공항 사업 크게 이제 그저 기본적으로 깔아놓는 것은 농업 농촌 문제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할 일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무안에는 어찌됐든 무안 공항을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또 무안도 농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업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무안에는 어찌됐든 또 이제 국제 공항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KTX를 조기에 이 KTX 이번에 예산 작년에 세웠다고 떠들고들 있는데 오래전부터 KTX 무안 공항 경유 예산은 저 있을 때부터 5, 6년 전부터 200억, 300억 꾸준히 들어갔지만 사업을 시행을 안 해요. 이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을 해야 됩니다. 적당히 해놓고 또 안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무안의 공항 주변 활성화 사업 그리고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였던 무안의 해안 관광 도로가 있습니다. 영광의 백수 관광 도로다시피 제가 그래서 231km를 해안 관광 도로 사업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정부로부터 가져와서 이미 아마 10km 이상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무리를 잘 하도록 무안에는 농업과 관광, 국제공항, KTX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말만 해놓고 돈 안 쓰면 또 2월 돼서 또 뭐 없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안공항 뭐 할주로 연장 사업이라든가 KTX 사업비는 진즉에 수백억씩 들어갔지만 그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대표적인 걸로 영암, 신안, 무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저는 반드시 저도 국회의원이 하고 싶지만 저보다도 우리 영암, 무안, 신안 국민들 위해서도 꼭 국회의원을 저를 선출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간절하게. 우리 간절하게는 또 우리 김양훈 목포 MBC 기자의 트레이드 멘트였는데. 자, 압축을 하면 이렇습니다. 네. 대표 경악은 영암 월출산의 케이블카, 세계 최장의 그렇죠. 케이블카를 건설하도록 나서겠다. 두 번째는 신안의 16년도 흑산공항 건설 사업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
무한공항 활성화와 비롯해서 해안도로 등 관광 농업 문제를 기본적으로 풀겠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공약은 농업 문제다. 농업 네, 문제는 그건 뭐 말할 필요 없다 이런 말할 필요 뜻이겠죠. 없다. 네, 자 눈에 그렇다면 띄는 게 또 네. 영암의 그 케이블카를 예. 8-9km 이르는 기네스북 등재할 정도로 네, 케이블카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거셨네요. 자, 그 부분은요. 네. 좀 이따 좀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예. 질문 갑니다. 자, 자, 이런 이런 대표 공약을 왜 왜 선택했나? 선택했습니까? 아마 지금 우리 영암 무안 신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화 그리고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이제 남항 문제라든가 뭐 현대 3호 중공업 조선소 뭐 그런 문제도 오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그 군민들이 떠나지 않고 이곳 영암 무안 신안을 지킬 수 있고 아마 귀농이라든가 귀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약이 꼭 지켜져야 되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뭐 농업 문제라든가 다른 것들은 기본적입니다. 후보가 되면. 근데 이 세 가지 공약을 제가 선거구 아니었던 무안 신안은 제가 실제적으로 다 지켜오고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완공이 뭐 한 5년 아니면 거의 될 겁니다. 5년 아니면 다리 같은 거는 한 10년 걸리니까 시작 안 한 지금 추포에서 저쪽 비금 가산리까지는 그건 한 10년가량 건들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른 것은 다 해결할 수 있고 뭐 무안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뭐 무안도 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꼭 국회의원이 당선이 돼서 저도 하고 싶습니다만은 정말 무안 신안 영암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꼭 이번에 이것저것 많은 뭐 고민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선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이런 세 가지 공약을 내걸었던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인구 증가 요인을 제공하고 싶고 국민들이 떠나지 않고 영암 무안 신안을 지킬 수 있고 귀농 귀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죠. 예.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뭐 좀 무안은 너무 길어서 잘랐는데요. 우선 영암 길게 이야기하세요. 길게 얘기하세요. 편하게 뭐, 하십시오. 예. 영암 같은 데는 일단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대불 공단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거의 제가 알고 있는 뭐 선후배들이 공장을 하고 계시는데 공장을 조각조각 팔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영암에 공장 구내식당 운영하는 공장이 뭐 한 두 군데나밖에 없습니다. 전부 이제 외부에서 그냥 시켜서 먹고 그렇게 종업원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대불공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가 2년 전에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현대 3호 조선소가 그 선박 수주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울산 현대 조선 소위 거기는 본사고 여기는 본사가 아닌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본사에서 선박을 수주를 해서 이쪽으로는 부가가치 즉 그러니까 일거리가 덜 있는 이익이 덜 나는 그런 일들이 일감이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저보다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었냐 하는데 그거 사실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데 정확히 제가 회사 고위 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래서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왜 울산 현대조선소에서 수주권을 가지고 좋은 배, 이익이 남는 배, 일거리가 좀 일감이 되고 일할 수 있는 배들은 지기들이 갖고 여기다는 적당한 배를 뭐 수주를 던져주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수주권을 회복을 시켜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서 대불공단을 활성화시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학에 제가 이번에 사무실을 지금 남학에 지금 둥지를 틀고 있는데요. 남학 오룡지구가 지금 교육 문제가 심각합니다. 초중고등학교 부족하고 지금 또 세운다고 하지만은 남학의 그 아줌마들을 계속 만나보고 또 학부형들을 뵈면 남학 그곳에 오령 그곳에 할바에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또 교통 문제가 지금 시내버스가 거의 뭐 1시간이나 1시간 반에 하나씩 들어가는데 그 뭐 거의 그 뭐 부정기 노선이라고 할 정도예요. 열악한데 그런 문제라든가 또 지금 남학에서 또 요구하고 있는 저는 진즉 그걸 생각했어요. 목포 국회의원이 힘이 세서 지금 말들을 못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제가 그걸 이번에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KTX 종착역이 절대 목포로 종착역을 하되 실제로 임성역을 굉장히 크게 해야 됩니다. 광명역처럼. 뭐 광주역까지 KTX가 가지만 송정역에서 서듯이 그래가지고 남학에 KT 역사를 크게 지어서 신역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남학 오룡지구 그러니까 남학 오룡역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KTX를 그렇게 해가지고 남학을 명실상부하게 도청 소재지에 맞게 그리고 뭐 그런 시설들을 그 KTX를 유치를 제가 분명히 들어가면 할 것이고 무지막지하게 싸울 겁니다. 뭐 이제까지 제가 싸웠던 걸 우리 무한신앙 국민들은 되게 아십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얼마나 야무지게 해본다는 것을. 해본다는 것을. 예.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남학에 지금 어린이 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목포대 유치를 뭐 목포의 두 분 국회의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늘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의사협회하고 잘해서 안 되면은 저는 그런 요구를 지난번에도 했어요. 국회의원이 힘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국회에 못 들어가서 못 했는데 제가 삼성이나 현대 너희들 말이야 우리 고향에 그렇게 자동차 팔아먹고 전자제품 팔아먹는데 이 남학이 소위 전라남도의 도청 소재지다. 여기다 종합병원 하나 종합 그리고 스포츠센터 하나 좀 달라. 그렇게 하면 못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국비를 조금 보탤 수도 있고 우리가 도비도 좀 보탤 수 있고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저것 정말 보지 마시고 저 한번 밀어주세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좀 공약을 네. 뭐 부연 설명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 대표 경합보다 예. 더 엄청난 공약들을 그래요.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대포 경학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눈에 띄는 게 현대 3호 조선소가 울산에 있는 그 울산입니까? 현대 조선소 하청업체처럼 돼가고 있는데 선박 수주권을 확보해 보겠다 국회에 들어가면. 예. 네. 그리고요 남하고 오령지구 교육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요. 예. KTX 종착역을 지금 목포역을 이야기하는데 임성역을 좀 더 확충을 해서 크게 예. 도청 소재지에 맞게 임성역을 확장해서 남학에도 KTX 주민들이 남학 주민들도 KTX를 좀 더 자유롭게 도청 소재지에 걸맞게 좀 하고 싶다. 그리고 어린이병원, 종합병원 이런 것 등등도 뭐 국내 굴지 대기업과 해서 같이 좀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이 정도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지금 이제 그 현대 3호중공업 관련은 네, 우리 이윤석 예비 후보의 판단이라는 점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또 갑자기 이제 궁금해지는 게 지금 공약 중에서 네. 우리 이윤석 예비 후보님께서 그 KTX를 얘기를 하면서 목포역은 존치하되 존치하되 임성역을 명칭을 남학 오룡역 등 변경하더라도 크게 확장을 하자 이런 말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같은 아주 짧은 구간에 두 역이 존재하는 이와 같은 거리상 KTX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논리 개발이 가능할지를 좀 궁금해지네요. 뭐 우선 오룡지구, 남학지구, 오감지구가 실제 목포 인구의 이제 반을 훨씬 넘어갈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뭐 남학만 해도 한 뭐 4만이 육박하고 있고 오룡지구 지금 아파트 지어놓은 걸 보면 그 세대들이 보통 한 2,000세대 가까운 세대들이 아파트 회사 한 5-6개가 지금 거의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8월 달부터 그 입주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목포시라고 했지만 임성 소위 역 가까이에가 뭐 부주산 일대가 되겠죠. 그 뒤쪽으로 보면 거기에 보면 그 아파트촌이 굉장히 많아요. 오감동이라고 해가지고. 네. 예, 그리고 뭐 하당하고 오감동 사이에 길 건너편에 아마 그 인구까지 하면 목포 인구의 반을 넘어설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목포역은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뭐 여러 가지 향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목포역은 호남선 종착역은 정말 목포역 그대로 이렇게 하면서 임성의 남학 오룡역이라고 해가지고 KTX를 역을 크게 진짜 그 말이에요. 그 보면 서울이 그 종착역인데 광명역에 그 어마어마한 서울역에 아마 서울역에 몇 배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장차 그 미래를 내다보고 동탄 신도시라든가 이런 걸 내다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광명역에서 그냥 손님이 쭉 반은 빠집니다. 용산역까지 가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이제 지금 남아가고 오룡 지구가 지금도 굉장한데 아마 일로의 장항포, 삼양의 장항포 들녘을 지금 치고 나오고 있더라고 아파트가요. 그리고 또 일로에 또 영화농장이 있고 또 그리고 그 지금 무안 쪽으로 그 저 뭡니까 전원주택 단지라든가 이런 예쁜 시설들이 엄청나게 올 수 있는 땅들이 그쪽밖에 없어요. 목포가 지금 바다로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 훗날을 내다봐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인근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인근 국회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제가 정부를 압박해서 제가 해낼 겁니다. 이런 일은. 네, 알겠습니다. 정부를 압박해서 해내 네. 보겠다. 그 10km 이내에 네. 두 개의 큰 역이 존재할 수 있는지 KTX 이 논리를 어떻게 개발할지가 향후에 좀 궁금해지네요. 네, 자, 상당히 궁금해지는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자, 자, 맞춤형 전략을 지금 내놓으셨는데 내놓으셨는데요. 그래도 이 선거구 자체가 세 곳으로 세 개 구군이 함께 있기 때문에 네. 중복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우리 후보님께 미리 질문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아마 다른 준비하셨을 공약들을 겁니다. 가지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자, 답변해 주시죠. 자, 영암 무안 신안군의 맞춤형 공약 네. 한 가지씩 혹시 여기에서 말 못했던 거라든가 추가적으로 하실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표적인 공약으로 영암 무안 신안에 아마 전국적인 농어민을 상대로 한 제가 공약을 꼭 그 법안을 내다가 진행하다가 그때 본회의장에서 꼭 자초돼 뭐 실패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을 하신다든지 또 군인으로 근무를 했다든지 공직자로 근무했다든지 이러면 대부분 연금을 뭐 어느 정도 받고 계십니다. 보통 뭐 250만 원 후반대에서 350만 원대 사이더라고요. 그럼 그거면 시골에서 한 달 살기가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뭐 크게 뭐 들어간 돈이 없을 때는. 그런데 똑같은 국가를 위해서 선생님도 또 군인도 공무원도 봉사를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런 국가가 대우를 해주면서 우리 농민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우를 안 해준단 말이어서 농민도 연금을 받는 그런 연금, 농민연금 제도를 반드시 제가 이게 이미 뭐 우리나라만 하자는 게 아니고 유럽 농업 선진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은 게 더 편해요. 그분들은 오히려. 그리고 또 농산물이 안 팔릴 때는 사주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대표 공약 3개로 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영암 무안 신안의 대표적인 공약은 아까 다 뭐 대부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우선 그 물류 시설을 전부 좀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영암도, 무안도, 신안도. 영암도 보면은 그 대봉감이라든가 무화과라든가 이런 생산품들이 굉장히 온도라든가 습도에 약하고 또 무안도 보면은 양파 같은 것, 마늘 같은 것, 고추 같은 것들이 거기도 또 습도에 약하고 또 이쪽 신안도 보면 대파라든가 시금치 같은 게 정말 거기도 뭐 며칠 못 가서 다 그런저런 일들이 뭐 다 상품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으로 각 그 지역마다 그 물류 시설을 정말 선진국처럼 좀 갖추는 그런 일들을 한 가지씩을 말씀을 그냥 드려보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자, 이게 아까 대표 공약 3가지를 이야기할 때 영암 무안 신안 하나씩 나와가지고요. 특별히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영암 무안 신안 공통 공약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농민도 연금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영암 무안 신안, 뭐 영암의 대봉감이라든가 신안의 대파, 뭐 무안의 마늘 양파 등등 물류 시설을 잘 갖춰가지고 원활히 돌 수 있도록 좀 해보겠다라는 내용이죠. 예, 물류 시설이라는 것은 뭐 냉장 시설이라든가 냉장, 정부에서 저온 저장고요. 예. 그리고 뭐 영암이나 무안은 지금 어느 정도 어떤 도로망이 돼 있잖아요. 예. 신안은 지금 세천년대교가 돼서 4개 섬이 되고 또 임자도도 이제 한 조각이 한 30조각은 된 것 같은데 한 조각인가 남은 것 같아요. 임자도 다리도요. 뭐 임자도 같으면 대파가 되고 또 전장포 뭐 젓갈류가 될 거고요. 이렇게 하고 해서 그러니까 뭐 물류 시설이라는 것은 거기에 뭐
좋은 저장고라든가 이런 상품 가치를 훼손치 않고 그리고 신안 같은 데는 보면 또 그리고 소금 같은 것을 한 차를 실었을 때 그냥 배에서 육지로 나오는데 그냥 너무 또 돈이 많이 들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소금값이 지금 계속 소금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마음이 아픈데 이게 물류 시설을 대표적으로 뭐 대표 경락으로 다 이렇게 개선하는 발전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알겠습니다. 참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네. 방금 우리 이윤석 예비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더 부연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농민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네. 법적 제도화를 만드는 작업을 하겠다 국회 가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이 농민연금이 현재 지급하고 있는 농민수당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 용어의 설명을 한번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변형돼서 1년에 그 60만 원인가 30만 원 전후반기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농민들에게 주는 것이 대부분 지금 그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도시도 해당이 되냐 농촌에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농민들의 여러 가지를 보살피려고는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약하기 때문에 농민들도 어느 정도 우리가 분담을 해서 우리 힘에 맞게 얼마씩 넣는 거죠. 뭐 분기별로 넣든 뭐 아니면 뭐 전후반기로 넣든 매달 넣든 해서 농민들이 어느 정도 되면 보통 65세 넘으면 노동력의 어떤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힘이 더 필요한 그때쯤 되면 연금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그리고 또 이렇게 과잉 생산을 했을 때 정부에서 재빠르게 그 매입을 한다든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처리를 뭐 한다든가 해서 그 비용을 또 대주는 그런 법안들이 지금 나와서 조금씩은 되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해년마다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늘이나 양파라든가 시금치라든가 대파라든가 지금 신안에 대파가 지금 갈아엎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이런 문제는 무한 양파도 지금 3년째 갈아엎었고 이런 건 국가에서 이런 거 어느 정도 충분히 농민들에게 주려고 하는 돈들을 1년에 한 3천억씩 그 매달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이용을 시켜갖고 정부 예산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 예산을 싸워서 가져와야 돼요. 뭐 기껏 해봐야 몇백억 얼른 주면 돼요. 네, 그럼 정리하면요. 네. 네, 이 후보님 정리하면 지금 현재 주고 있는 농민수당과 별도로 예. 일정 기간 동안에 농민들이 자부담을 얼마씩 부담을 한 형태로 연금저축 형태로 냈고 예. 연령이 65세든 70세든 정하는 건 예, 나름이겠지만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예. 연금 형태로 받도록 예.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예. 그게 유럽에 이미 하고 있어요. 네, 네. 유럽 또 영국 선진국에서. 예. 이런 기금을 이용해서 연기금을 이용해서 과잉 생산된 뭐 농산물들을 예. 이렇게 매입도 하고 예. 그런 걸로 좀 사용을 해보자. 예, 그렇죠. 예. 네. 아니 그 기금이 아니고요. 네. 정부에서는 이렇게 뭐 예비비 비슷하게 네. 농림수산부 정부 부처가 다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있어요. 농촌에서 과잉 생산됐을 때 농촌의 수급 조절을 소위 수급 조절이죠. 네. 예, 그런 예산이 있을 때는 그 예산으로 좀 정부에 사준다 그 말이죠. 적어도 생활비 정도 나올 수 있게끔 원가에서 네. 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있는데 힘 있는 국회의원들은 가져가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농민 운동 하시는 분들 더 잘 알아요. 그런 예산이 어디가 있는가. 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농촌도 좀 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그 주인 의식을 우리도 똑같은 세금 내고 있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정부에. 그런데 우리가 농촌이 왜 이렇게 정부로부터 대접을 못 받냐면 우선 인구가 작아요. 선거 인구가. 우리가 뭐 한 200 몇십만밖에 안 됩니다. 농촌에. 예,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그리고 좀 적당히 뭐 이렇게 해도 뭐 괜찮겠지 하고 정부 여당이 늘 그렇게 해왔고 뭐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뭐 양파라든가 대파가 뒤집어 엎고 썩어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부가 정말 정신 차려서 농촌을 우리 농민들도 스스로 또 강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선거를 잘해야 됩니다. 선거를 잘해서 혼낼 것은 정부가 잘할 때는 칭찬해 주지만 잘못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농촌에서 선거를 잘해서 지금 뭐 문재인 정부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주지만 아니 문재인 정부가 또 잘못한 건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당에다 힘도 몰아주고 우리 광주 전남만 전국적으로 그냥 우세스러운 또 투표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중간 그렇죠. 점검 시간이 있죠. 예, 예. 네. 이제 좀 이렇게 딱딱한 질문보다는 일단
우리 이윤석 예비 후보가 가칭 민생당 이윤석 예비 후보가 생각하는 본인의 가장 큰 라이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이벌은 우리 유권자들이죠. 아 그렇습니까? 아, 라이벌은 유권자로. 아, 예, 유권자로 그분들한테 라이벌을 잘못 보이면 예.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게 가장 두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뭐 의외의 4년 답변이었어요. 4년 동안 이렇게 원회에 있어 보니까 네. 나쁜 것만 아니에요. 많은 걸 되돌아봤고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고 정말 그때 그 시절에 내가 더 잘했을 건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보였어요 이제. 그리고 저는 뭐 제가 앞으로 국회의원이 돼도 감사, 정말 뭐 또 안 돼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건 제가 한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 방금 라이벌이었던 우리 유권자분들이 저를 어떻게 해주실 야. 건지 그리고 또 제가 믿는 하늘에서 저를 어떻게 세워주실 건지 아니면 너는 좀 더 고생해야 되라 하라 할 줄 그건 아무도 모르겠어요. 이번 그 선거 4.15 총선 선거 전략은 어떤 건지요? 예. 선거 뭐 전략은 특별한 게 없고요. 저하고 저희 그 안사람하고 소위 바닥을 기는 겁니다. 한 뭐 3개월째 정말 열심히 지금 바닥이라고 하면 동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고 제가 무안 신안에서는 이윤석을 조금 아시잖아요. 그래도 국회의원을 좀 2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데 영암은 또 저를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영암에 아주 간곡하게 호소를 하면서 지금 거의 2달 반, 거의 저는 2달 반은 영암에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아이 엄마는 지금 뭐 무안하고 신안에 또 그리고 저희들은 뭐 당 조직도 중요하지만 저는 당 조직보다도 더 중요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란 건 저를 믿고 이제까지 그 지지해 주었던 여러 그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조직들이 대표적인 조직들이 그래도 신앙적으로 섬기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누가 와도 뭐 어느 당이 뭐 그 상관없이 저를 계속 지금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잘해서 제가 이번에 꼭 당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여간 다시 한번 누구나 국회의원을 뭐 나올 수 있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대로 그 4년 동안 일을 해낼 수 있고 자기를 던져야 됩니다. 저는 8년 동안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뭐 8년 동안 무슨 뭐 언어로라든가 행동으로 그 뭐 지적받은 적이 없이 하면서도 결단력 있고 과감하게 해서 예산 확보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아무리 뭐 망가져도 체면 같은 거 소용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윤석이 그 이제까지 해왔던 정치적인 그런 과정들을 알고 계십니다. 저 물론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나와 있는 후보자들보다는 조금 더 제가 낫다고 봐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재정 자립도가 전부 12%, 뭐 무안은 보니까 6.4% 정도 나오는데 정부에서 그 예산을 더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예산을 가져올 때는 국비를 순수하게 가져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이 가난한 군에서 군비 50%, 국비 50% 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수님들이 또 지금 영암, 무안, 신안 대체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잘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정부 예산은 따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건 매칭 사업이라고 하는데 좀 힘들어도 군수님들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국회의원이었다면 저는 그런 매칭 사업에 뭐 제가 뭐 가서 붙어서 뭐 예산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제가 했던 뭐 다리 예산, 공항 예산, 무안에 뭐 231km 해안 관광도로 예산, 또 무안에서 도리포에서 영광으로 가는 다리 예산, 뭐 이런저런 뭐 방조제 예산 뭐 이런 것 한 10원도 도비, 군비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저는 모두 국비로 가져와서 제가 그 어느 행가는 300명 국회의원 중에 2번째로 예산을 많이 그냥 가져와 가지고 조선일보로 제가 일면인가 몇 면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대단히 그때 뭐 지적도 받고 뭐 혼도 났습니다만은 뭐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렇게 제가 열심히 예산을 가져왔고
또 국회의원 제가 뭐 8년 하면서 전반기 때도 제가 출석률이 좋았지만 후반기 때 4년 동안 100%가 3년이고 뭐 한 번 빠졌습니다. 한 번, 한 해에. 또 뭐 당 무슨 의원총회라든가 그리고 지역구 잘 기억해 보시면 신안 섬 마을은 정말 그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마을회관에서 제가 자고 마을회관이 없는 데서는 교회에 제가 그 바닥에서 이불을 펴고 아이 엄마하고 같이 자고 다녔습니다. 뭐 무한도 그런 마을회관이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었고 또 제가 지난 8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무한신안 전 유권자에게 생일날이면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꽃편지를 직접 잉크로 이름을 써서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주소가 있는 분은 8년 동안 전체 유권자에게 보냈습니다. 처음에 그 일을 저와 아이 엄마하고 같이 하다가 제가 바빠져서 아이 엄마가 새벽기도 다녀와서 아침밥 먹기 전에까지 또 제가 출근하고 나면 집에서 그걸 몽땅 써가지고 하루에 300통, 500통 8년 동안 한 해도 빼지 않고 거르지 않고 그렇게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시골에서 정말 어렵게 자라서 국회의원까지 보내줬는데 그리고 어찌 됐든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상당히 큰 분들하고 해서 제가 간신히 됐지만 이런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보내주신 지역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그 정성을 들이자 해가지고 그렇게 생일 카드를 반드시 뭐 김윤 뭐 아나운서님, 박형훈 아나운서님 이런 식으로 해서 잉크로 해서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편 별납으로 도장 푹푹 찍어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인쇄로 한 것이 아니고 우표가 가장 여의도 우체국 제일 먼저 우표 나온다는 가가지고 예쁜 우표로 골라서 반드시 풀로 붙여라. 그래야 정성스럽게 온 정말 손편지 같지. 그걸 그냥 그 인쇄소로 가서 우편 별납 해가지고 봉투에 대가지고 붙여서는 안 된다 해서 정성을 다해서 했습니다. 정말로 하늘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 이윤석이를 한번 이번에 꼭 선출해 주시기를. 뭐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밤에는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역 구민 여러분, 저도 하고 싶습니다만 이 지역을 위해서도 제가 꼭 해야 됩니다. 정말로. 네.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좀 선거 전략에 대해서 아주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길게 이야기를 네, 했는데 그러니까요. 핵심은 이제 바닥 다지기다. 바닥을 기겠다. 네. 바닥을 네. 다지고 있다. 그리고 그리고 본인은 좀 그 잘 모르는 영암에서 주로 이렇게 다지고 부인께서는 무안과 신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네. 바닥을 동네를 네. 다지고 있다. 유권자의 마음을 음.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더해서 간절히 저녁 때는 또 기도도 하고 있다. 네. 예, 그런 자, 말씀 다음 덧붙여주셨네요. 질문입니다. 자, 자, 이 질문은 뭐 다른 분들한테도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서 다시 한번 또 드리는 질문입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에 대한 우리 이윤석 예비후보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뭐 이야기하면서 나왔습니다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농촌에 어촌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물가들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거죠. 지금 농협 창고들을 보면 아마 그 정부에서 수매했던 나락들이 아마 5, 6년 나락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수입을 해요, 쌀을. 그리고 또 양파가 저렇게 지금 갈아엎어지고 있는데 양파를 중국에서 지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각 저온 저장고에 중국산 것이 2, 3년 전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격 좀 받으려고 하면 방출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정부에서 이 농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저렇게 알고 이제 얼마씩 지원을 하고 뭐 분기 나누어서 상반기 하반기에 얼마씩 지금 무슨 뭐 연금이란 표현까지는 자기들이 안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용어를 썼는데 이렇게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농촌을 살리려면 정부에서 절대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농자재에 대한 무슨 지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트랙터라든가 그런 거 조금씩 지원하는데 없어졌어요. 요즘 또 트랙터 종류라든가 뭐 오심기 뭐 자동 싣는 거 이런 경운기라는 거 그런 것이 옛날에는 상당히 액수가 김대중 정부 때 그게 가장 좋았다고 그래요. 우리 농민들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다 없어지고 지금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그리고 또 농사를 지었을 때 또 우리 농민들도 농협하고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농협에서 요즘 보면 또 농촌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좀 계약 재배를 하고 좀 따라와 줘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정말 그 너무 많은 뭐 이런 농작물을 심는다면 미리서 정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이런 몇 년째 했기 때문에 이번 연장 피해가 있을 것 같다. 연작 피해가. 뭐 이런 거라든가. 저도 뭐 잘 몰랐습니다만은 저쪽 영암에서 교육하는 데를 보니까 이 이상이 없이 피해를 안 보려면 심는 시기를 그분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로 해서 우리 농촌에서는 1일 날 심으면 그분들은 한 13일이나 15일쯤 심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전부 적어가지고 가더라고요. 뭐 이렇게 파종하는 것을.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 그리고 또 지금 상당히 농촌이 이제 이렇게 환경이 좋기 때문에 미세먼지 등으로 귀농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신안도 잘한 것 같아요. 보니까 우선 보듬어 안아주고 군에서 여러 가지 또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지원을 더 확대하고 또 도에서도 뭐 장려를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정착하는데 얼마를 지원을 하고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제도를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했던 최고 중요한 것은 와서 농사를 정말 즐겁게 짓고 하면은 농촌에서 이렇게 세월을 보내도 어느 정도 연금을 이제 처음에 많지 않겠죠. 우리가 뭐 개돈 부대끼 붙질 않았기 때문에요. 이 공무원들이나 선생님, 군인들은 연금을 한 달에 얼마씩 공급해서 뛰잖아요. 저희들도 얼마씩 우리 힘에 맞게 우리가 농촌에서 또 그 정도 돈이 안 되면 정부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준다든가 해서 반드시 농민연금을 반드시 부활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그렇게 되면 농촌이 돌아올 것이고 또 교육 문제 같은 것도 지금 신안 가보니까 학생 2명인데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하고 계시는 학교를 제가 가봤어요. 거기가 안자에 거기가 자라도였는데요. 자라도 안쪽에 있는 분교를 가봤는데 선생님이 한 분 계셔서 정말 무섭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니까 파출소라고 뭐 분소라고 했는데 파출소 분소 또 한 분 계셔서 그래서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요 임무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뭐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 공무원 몇 분 안전을 또 이어서 이렇게 놓으라고 그래서 보니까 누가 그런데 거기에 가서 농사 짓고 거기에 털을 닦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말 대대적인 대폭적인 지원이 없이는 이런 걸 이제 법안으로 만들어야 돼요. 정부 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또 기재부 관계자들이 이런 예산을 그리고 또 엉뚱한 예산을 쓰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자.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정리를 하자면은요, 농촌 인구 감소 대책으로는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고 정부가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본인이 들어가서 법안을 만들겠다라는 걸로 요약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어제 이문빈 예비후보는 백약이 무효다 이런 처방을 그렇습니다. 해놨는데 이윤석 예비후보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영안군, 무안군, 신안군 선거구의 중요성은 어떤 것일까요? 영암, 무안, 신안에. 이 선거구가 왜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선거구 획정이 지금 영암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 서운해요. 왜 영암을 무안 신안으로 넣냐 그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셔요. 근데 정치권에서 잘못 온 거죠. 실제적으로 그 영암이 본인들은 장흥이나 그쪽하고 이렇게 묶어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경제 활동도 가능한데 영산강을 건너오는 것은 좀 그렇다 그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뭐 해당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영암에 특별히 또 신경을 써야겠구나. 영암이 지금 굉장히 소외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얼마 전에 또 영암에서도 이제 또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겁니다. 지역 그러니까 세 개 군이지만 영암군으로서는 영암이 지금 후보가 없는 거예요. 또 그 부분도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암에는 특별하게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불 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영암 조선소 우리 박영훈 아나운서님께서는 이윤석 생각이라고 했지만 그건 분명히 그 울산에 있는 현대 조선소 본사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꼭 하청업체라고는 아니지만 둘이 좀 형제가처럼 똑같은 회사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예산을 쓰고 예산을 그 풀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불 현대 사무조선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또 영암이 지금 무화가 아까 그 좋은 저장고 시설을 국가에서 해줘야지 개인이 가지고 있어 다 썩어버리고 가격이 좀 많을 때 좀 팔고 그러면 좋은데 그걸 저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농민들이 돈이 아쉬우니까 막 내서 길거리에서 팔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 또 대봉감 문제, 무엇보다도 영암에 왜 기네스북에 제가 올리려고 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가 해결되면 중국 사람들은 참 부자들, 중국의 1% 부자라는 건 엄청난 사람들인데 세계 최고만 찾아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로 긴 기네스북이 케이블카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 영암이 있다는데 영암이 어딘고 대한민국 그러다 보면 영암으로 가게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블카가 굉장히 관광 좋은데 영암이 그 영암 가을 영암 월출산은 정말 아름답고 이번에 잠깐 눈 한 이틀 와서 영암 그 울출산 그 정상을 바라보니까 그 어디 그 외국의 그 만년설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최장 기네스북에 올릴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영암은 뭐 이런 식으로 하겠고 무안은 남악 오룡 이런 또 내 지역구는 아니지만 오감지구로 활성화시켜서 이쪽이 아주 새로운 도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KTX를 반드시 임상의 남악 오룡역이라고 해서 송정리역처럼 광주까지 들어가지만 목포까지 들어가지만 송정역이 있고 목포까지 들어가지만 남악 오룡이 있고 서울역까지 가지만 용산역까지 가지만 광명역이 있듯이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고 그런 일을 해서 또 무안 공항을 활성화시키는 일, 또 그리고 무안의 KTX를 반드시 이 무안 공항이나 KTX 수년 전부터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번 문재인 정권 2년 남았는데 2년 하다 그만둬보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지금 당장 그 올해 예산이 집행이 되는지 그것도 봐야 됩니다. 적당히 가다가 또 뭐 저쪽 국회의원들이 뭐 떠들고 그러면 또 국토교통부에서 예산 쓰기가 또 너무 겁나니까 또 중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악을 쓰고 가서 덤벼 드려야 돼요. 누구 못하고 있냐고. 그런 일들 또 해안 관광도로 231km 무안 그거 해놓으면 진짜 좋을 겁니다. 제가 그건 제가 아주 굉장히 아주 연구하고 아주 애써서 우리 그 당시 우리 김철주 무안 군수님하고 이거 꼭 합시다 해가지고 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신안은 기본적인 거 신안의 일, 뭐 시금치라든가 소금이라든가 대파, 젓갈 이거 기본적인 거예요. 그 국회의원 후보는 절대 신안은 우선 육주야를 해줘야 됩니다. 육주야를. 그래서 지금 이제 신안 의시섬은 지금 육주야가 됐어요. 임자도까지 올 6월쯤 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랫섬도 앞에도부터 5개가 됐고 하이 신이가 됐고 장산에서 이제 장산에서 안자 연결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하이도에서 도초 그리고 또 추포에서 비금만 연결하면 다 끝나는데 비금 추포만 예산이 큰 거지 다른 것은 예산이 작아요.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흑산도는 이미 뭐 다 계획이 서 있고 용역비를 상당히 썼기 때문에 이건 또 밀어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뭐 국회의원이 무리하더라도 정부하고 싸울 때는 제가 여당이면 여당 소속이라도 여당 대통령하고 싸워야 되고 야당이면 야당인대로 여당 대통령하고 죽기 아니면 일을 해낼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뭐 세 개 군의 일을 제가 아주 마음속에 잡고 공약으로 잡고 해결해야 될 현안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공약 3가지를 이제 또 반복을 좀 얘기하시면서 그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이 선거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다음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이어갑니다. 이겁니다.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네, 어떤 얘기일까요? 지금까지 쭉 해오셨지만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있을 겁니다. 예비 후보가 되면 계속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시간을 듬뿍 드립니다. 저희들은.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시골 출신이고 제가 어릴 때 늘 봐왔던 것이 우리 어머니는 호미를 들고 해 저물 때 어두컴컴할 때 밭이나 논에서 들어오셨고 뭐 저희 아버지는 뭐 지게 뭐 작대기 그리고 어쩔 때는 소하고 쟁기하고 그리고 또 저는 제가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지게가 없으니까 무슨 뭐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걸로 뒤에다가 뭐 이렇게 나락을 쳐가지고 참 저 먼 들판에서 집 마당까지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농촌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제가. 그래서 농촌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농민들을 위해서 제가 그 농업 직불금제를 제가 대폭 강화하고 그거 이윤석 법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것도 뭐 직접 직불금제, 간접 직불금제, 경관 직불금제라면 농사 짓기 싫으면 산에다가 그냥 밭에다가 유채 심어놓으면 꽃 피었다고 해서 정부에서 드는 돈들입니다. 그리고 수산 직불금제도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법안을 만들다가 뭐 해놓고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농촌은 뭐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왜 지금 저런 창고에가 오래된 지금 정부미가 그러니까 나락이 쌓여 있는지를 아느냐 하면 정부에서 자료 가져오라고 하면 안 가져오다 가져와요. 그러면 제가 그 창고 주인한테 물어보면 저거 몇 년째 우리 창고에 지금 있네. 앞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거 올해 것 아니야? 몇 년째 있어? 그럼 얼마씩 받습니까?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만 받는다고 그래요. 보관료를. 그래서 제가 농촌을 그 정도 잘 알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서 농촌 일들을 많이 하겠고 제가 또 해놓은 법안이 틀니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틀니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10명이 법안을 만들 때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주도는 했지만 실제로 보면 뭐 10명이 와서 한 거죠. 그런 일들을 제가 주도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또 임플란트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임플란트 지금 저소득층부터 해서 2개씩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것이 제가 시골에 갔을 때 치매를 걸린 어머니를 봤어요. 근데 아들하고 그 싸우는데 정말 저는 나빠서 싸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치매 온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무너무 억울한 소리를 하니까 아들이 참다 어머니하고 막 싸우고 어머니는 울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치매였어요. 그러니까 치매는 가족도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법안을 제가 만들다 그것도 나왔는데요. 나중에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국회에서 치매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국가에서 돌보미를 해드려서 자식들 어디가 있더라도 걱정 안 하도록 그런 법안들도 꼭 만들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이윤석이가 그렇게 왜 국회의원을 이렇게 하려고 했느냐. 사실 제가 조용히 그냥 그렇게 있어도 뭐 그래 뭐 우리 아이 엄마가 꼭 할 겁니까? 기도해보고 하세요. 뭐 몇 번 하는데 제가 두말 않고 뭐 이것저것 생각 않고 정말로 길이 내가 이것밖에 없다. 배운 것이 이건데 내 장돌배기처럼 제가 20몇 살 때부터 국회의원 정치한 사람을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그 국회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저놈이 우선 부지런하구나. 아무리 뭐 똑똑하고 잘나고 뭐 집안 좋고 필요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즐겁게 해왔고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제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정말로 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지역의 유권자 또 우리 어르신 여러분, 일로에 우리 경로당 어르신 여러분, 저를 보내셨잖아요. 국회의원 한번 하시라고. 한번 하라고. 그러니까 가면 엄청 좋아하셔요. 또 아주 정말 이번에 많이 찍어주실 것 같아요. 이번엔. 자, 그래서 저는 지역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를 그동안 괴롭혔던 정말 우리에게 힘들게 했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무시했던 그런 지역에서는 대통령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하나 합쳐서 하나로 가야 되고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을 중요하지만 뭐 중요하면 비례에다 거기다 찍으세요. 그러면 사람을 보고 찍으셔야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 지금 과거에 보면 이 지역에서도 주성용 의원 여수에서 뭐 시장도 무소속, 국회의원도 무소속, 또 박주선 의원도 무소속으로 또 보선해서 국회의원 됐고 지금 일 잘했던
이 옆에 내무부 장관도 최인기 나주 국회의원도 무소속으로 됐고 박지원 의원도 그렇게 됐고 그리고 또 전주의 유성엽 그리고 광주에서 시장을 잘하셨던 강훈태 씨도 무소속됐고 여기에 있는 이윤석도 무소속돼서 다들 성공적으로 정치에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는 당이 하나가 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협력하고 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또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호남이 또 어떻게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호남이 주머니를 차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민생당입니다. 민생당이 절대 우리 호남을 대표하는 호남 신당이고 우리 민생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전라남도, 광주, 전라북도면 90% 이상이 민생당이에요. 지금 국회의원이. 그 사람들은 솔직히 문재인 노무현 정신보다는 김대중 정신이 강하게 갇혀 있습니다. 우리 호남을 굉장히 호남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후보님 너무 오래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오래 안 하겠어요. 예, 그러면 예, 저희들을 이민빈 예비 후보님께 들어오셨네요. 예, 그래서 네. 하여간 저 이윤석이를 예, 잘 좀 이렇게 네. 도와주시고 예, 한번 밀어주십시오. 네. 아, 뭐 충분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지금. 얘기를 했어요. 뭐 원이 없죠? 네, 원이 없을 여한이 것 없으시죠 지금요? 네. 예, 더 뭐 하기 좋은 얘기가 또 있나요? 네. 좀 네. 제가 사실 이제 시간이 더 있으면 공약을 세세히 이제 농촌 공약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예. 그건 이제 처음에 또 큰 이후에 예. 이어도 시간이 예, 많으니까요. 예, 네, 예, 기회가 예.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자, 예. 자, 눈길을 끄는 대목 이게 참 들어왔던 것은 역시 예. 이 일로 경로당 어르신들이 예, 우리 예부님을 밀었다는 거.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회에서 예. 법을 만들다가 예.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무리 지어야 된다. 만들던 법을 다시 만들기 네. 위해서 다시 들어가겠다는 네. 말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예. 이제 현안 질문으로 이어가보도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이 이제 상당히 재밌죠. 그렇죠. 자, 현안 질문입니다. 기타 현안 질문인데요. 네.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낭만항구를 보셨으면 무슨 질문이 나올지 대충 감을 잡으셨을 텐데 저희가 드리는 현안 질문 첫 번째입니다.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은 시도지사가 합의를 해서 민간공항 부분은 통합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광주에 있는 군사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무안이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광주 군사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윤석 예비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민간공항은 오래전부터 양 시장과 도지사가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광주에서 무안공항까지 고속도로를 지금 엄청난 7천억을 들여서 내놨거든요. 그리고 우리 박준영 지사님 계실 때는 무료 서틀버스를 광주 시민들이 무안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무료 서틀버스를 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의를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어깃장을 놓는 게 군사공항을 가져가라 그거 아닙니까? 근데 군사공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송정리를 가보면 알지만 또 그 광주 그 신도시 가보면 알지만은 도저히 살 수 없어요. 비행기가 그 이착륙할 때. 뭐 민간 항공기들은 덜합니다만 군용기들은 너무너무 그래요. 소리도 세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군사공항이면 뭐 일자리가 얼마 생긴다고 하는데 무슨 일자리가 생긴지 알 수도 없고 미군들 다 떠나버렸잖아요. 광주에 있었던. 그리고 군인들 뭐 아주 소수고 그리고 거기가 도시가 생성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일본 오키나와에도 미군 공항 군사공항 이전 때문에 엄청나게 국제적으로도 일본과 미국과도 그 굉장히 분쟁이 심했습니다. 내용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한으로 가져올 그 옮길 이유는 없고 굳이 한다면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우리 전남이 지금 3회 바다거든요. 전체 전남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바다 쪽으로 실제 그러면 육지에다 건설하는 것보다 그 비용이 덜 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슨 땅값 보상 때문에 그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다 쪽으로 해서 다리를 쭉 놔가지고 바다 쪽에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울릉도는 지금 파이를 박아가지고 활주로를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군사공항을
어디 저 바다 쪽 안쪽 서해안이나 남해안 쪽으로 좀 가지고 들어갔으면 쓰겠어요. 예, 그러면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지금 망원 그쪽에다가 거기다가 공항을 한다면 그거 무한 완전히 그냥 뭐 박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가 뜨면 어로 내리고 할 때 아마 남학 신도시까지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군사공항이 굳이 한다면 일본서도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로 예,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다리를 놔서 안쪽에 예, 그렇게 파일을 박아서 인공섬을 만드는 거죠. 예, 뭐 그게 비용이 덜 든다는 그런 말들을 오키나와 그쪽 그런 일을 할 때 제가 이거 그 공부할 때 배웠던 겁니다. 네. 예. 일단 반대 의견이시고요. 예. 네. 만들려면 바다 쪽으로. 바다 쪽으로 인공섬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공항을 이전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네요. 이후에는 약간 이 얘기도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네. 예를 들면 무한이 됐든 어느 특정 지역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그 거리와 상당한 지역까지도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고 하면 그 인공섬을 만들려면 얼마만큼의 길이를 안으로 들어가서 교각을 놔야 되는지 하는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저희들이 지금 뭐 천사대교 한 8km 되잖아요. 네네. 그거 한 두세 배 되면 되지 않겠어요? 아, 바다 끝 어디 쪽으로? 그러면 38에 24면 24km. 한 20km 넘어가서 네. 거기에서 바다에서 뜨면 소음도 훨씬 흡입도 잘 되고 예,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아마 우리 대신 이제 또 그것이 옴으로써 정부에서 엄청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전남이 받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무안 그냥 망원 그쪽 무안에다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상무지구에 친척들도 많고 가족들 뭐 아는 사람 많은데 거기에서 한 번씩 그 비행기 뜨고 내릴 때 보면 소리가 아주 이렇게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반대다. 네, 예.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시죠. 지금 이제 계속 우리 선거구 같은 선거구의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 예비 후보들께 공통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포 신안 통합에 예. 대해서 또 나아가서는 무안까지 단계적 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은 양 지자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 양 시의회, 군의회가 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거기에 의견을 첫째 저는 존중을 하겠고요. 저는 과거에는 제가 그 목포 무안 국민회의 때죠. 새정치 국민회의 당론으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포 무안을 통합을 해라. 또 그리고 우리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님 배종무 의원님께서 목포 무안을 통합을 하는 당의 명령이고 국가로부터 예산이 그때 당시 한 3천억이 바로 온대요. 예, 그렇게 해서 목포시청을 청계 쪽으로 옮기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좀 앞장을 서달라 해가지고 제가 목포 무안 통합위원장을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때 저희들이 조금 목포 쪽에서 양보를 좀 했어야 돼요. 시청도 못 옮기겠다. 그리고 좀 목포 쪽에서 저희들에게 무안에 좀 여러 가지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금 한다면 아마 이제 남학 때문에 오룡 때문에 목포 무안은 저는 통합이 돼버릴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제가 정치권의 한 사람이니까 제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이제 국민들과 시민들이 서로 의견을 맞춰서 시의회 그리고 군의회에서 결정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이윤석 예비 후보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희는 네. 또 이제 그 각 당의 경선 과정이 끝나게 그렇죠. 되면 예. 우리 또 후보님들을 모시고 네. 한꺼번에 얘기 나누는 시간도 한번 마련해 볼 생각이니까요. 한꺼번에 그 각 당 후보 이렇게 나오실 때 우리 이윤석 후보께서도 이 낭만한 거 찾아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에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우리 지역의 일꾼들을 뽑는데 저희들은 아낌없이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까지 한 우리 예비 후보들의 얘기를 비교해서 보시면서 그래요. 어떤 후보가 우리 지역의 음. 일꾼으로서 진짜 좋다 하는 것을 판단해 보시고 실제로 유권자들이 투표로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투표를 해야만이 바뀌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위해서 낭만한구는 함께 하겠습니다. 네.